네, 그 2주 만에 돌아온 위상수학과 응용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이제 디스코드에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거 이제 나눠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모였는데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기 시작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참 그래도 힘내서 해보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명서준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순서를 제 생각에는 음,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명서준 선생님, 박광현 선생님 중에 먼저 좀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선생님 먼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서준 선생님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좀 계산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많이 복잡해서 이거를, 그리고 내용도 살짝, 그러니까 위상수학이랑, 그러니까 발산 정리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살짝 이화학 쪽이랑 좀 더 많이 연관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짧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곽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던데, 영어로는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등각사상의 한 예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극점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구위의 점을 평면 위의 점이랑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방법인데, 음, 잘 보면은 평면상의 한 직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에 대응되는 구의 어떤 자치를 보면은 북극점에서 이렇게 쏘면서 여기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을 하나 그려보고 이 직선에 대응되는 구위의 그 곡선을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아까 그린 직선이랑 수직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직선을 평면에서 그리고 이 구 위에서 어떻게 트레젝터리가 발생을 하는지를 그려보면은 또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생기고, 그랬을 때 지금 평면에서 이 두 직선이 직각으로 교차를 하니까, 만약에 등각이라는 게 각도를 보존하는 매핑이라는 건데, 각도를 보존한다면 얘랑 만나는 요 점이랑 대응되니까 요 둘 사이의 각이 직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직각이 되고요. 그래서 음, 이러한 성질을 만족시키는 매트릭의 조건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쥐가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100일 이렇게 되면은 음, 지금 100일은 얘의 매트릭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적을 그 각도를 내적을 써가지고 정의를 하면은 V랑 W 사이의 각도가 WV 얘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만약에 V를 A21, B2, W를 C21, B22라고 하면은 지금 얘는 R2 위에서의 두 벡터를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두 벡터를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이 벡터에 대응되는 구 위에서의 어떤 그런 벡터들도 있을 거니까 그 두 벡터를 뭐 이렇게 쓴다면은 뭐 라운드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G를 이용해서 내적을 한 이 각도랑 그냥 R2에 내적을 썼을 때 나오는 각도랑 매칭이 그냥 완전히 값이 똑같아야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V랑 W를 R2에서 해서 이렇게 각도를 구해보면은 AB, 아, AC 더하기 BD 요거 나오고 A제곱 B제곱의 크기니까 아이고, C제곱 D제곱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 각도 V랑 W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 각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AC G11 BD G 그리고 A제곱 G11 B제곱 G2 C제곱 G11 D제곱 G2 그래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얘랑 둘이 같으려면은 결국엔 G12하고 G2가 같아야 되고 아 그리고 지금 생략을 했는데 그 G12하고 21 그러니까 음 얘랑 교차해서 내적을 한 값은 다 빵으로 죽어야만 얘가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결국에 얘랑 각도가 보존되는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매트릭이 요 꼴이 될 수밖에 만약에 등각사상이라면 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얘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원판을 가지고 요 구를 이제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을 할 건데 남극점에서 이 북극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이 반구 북쪽 반구를 대응을 시킨다면은 남쪽에서 이렇게 직선을 쏴서 요 점과 요 점이 매칭이 되니까 요쪽 위쪽 반구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요 원판 안에서의 점이랑 요 북극점이 1대1 매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은 이 x, y, z라고 두고 여기 s를 0, 0, 마이너스 1로 잡아서 얘네 둘이 빼주게 되면은 x, y, g 플러스 1 나오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걸 토대로 잡아서 얘가 z는 0이라는 요 점을 찾게 되면은 얘가 x분의 z 플러스 1, y분의 z 플러스 1 뭐 이런 꼴로 나와서 얘네들을 v, 얘네들을 u라고 놓고 역전환을 시켜주게 되면은 요런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6,v라고 했을 때 이 남극에서 쏴서 요 점에 대응되는 게 바로 요 좌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접벡터를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보면은 이제 U 편미분, V 편미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내적을 다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요 세 개가 나오는데
V랑 UV 내적하면은 아까처럼 빵 되고 UUVV끼리 내적하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값이. 그래서 매트릭이 이렇게 아까 말했던 F1001처럼 정말로 각도를 보존하게 되는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가우스 공률을 어떻게 라플라시안이랑 다이버전스랑 이렇게 연결을 시킬까라고 봤더니 그 둘을 연관시켜주는 정리가 이런 리우빌의 방정식이라는 정리였고 만약에 이런 그러니까 G가 어떤 함수 곱하기 1001 이 꼴이면은 이 꼴에 대응하는 그 공면이 가우스 공률 K를 가진다면 if and only if로 라플라시안 F가 마이너스 K 아까 요 함수 요거랑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풀리면은 이 매트릭을 갖는 공면이 K라는 공률을 가지게 되고 또 K라는 공률을 가지면 또 이런 방정식이 풀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봤던 F가 어떤 꼴인지를 보면은 이런 꼴이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라플라시안을 취한다는 거는 요 F를 두 번 편미분 또 UV로 각각 F 두 번 편미분 V로 두 번 편미분 해서 더한 거니까 실제로 더해주게 되면은 얘가 나와서 지금 요 꼴이랑 완벽히 일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로그니까 얘가 제곱이 돼서 얘가 날아가고 결국에는 1, 지금 부호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지워도 되고 그래서 1은 K에서 정말로 9의 가우스 공률이랑 일치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꼴로는 요 라플라시안을 이 매트릭 G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다이버전스랑 관련이 있을까를 보니까 얘가 사실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요거니까 얘를 만약에 S2에서 적분을 하는 것은 얘를 또 S2에서 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발산 정리를 쓸 수가 그러니까 써보는 어떤 약간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써봤던 이 라플라시안 F 이꼴 마이너스 K EF 요 공식을 써가지고 K를 표현을 하면은 이런 꼴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아까 위쪽 반구에서 면적분을 하게 되는데 요 플러스가 이제 상반구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KDA라고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 마이너스 EF 요 꼴이 아까 G가 어 EF의 1001 이렇게 됐으니까 디터미넌트 G가 2에 4F가 돼서 루트를 씌우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없었으니까 얘 분모에다가 디터미넌트 G가 들어가고 그리고 DA라고 하는 것이 적분을 할 때는 요 매트릭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면접분할 때 요거를 이렇게 DUDV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파라미터를 잡아서 얘 제곱하면 얘가 디터미넌트 G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루트를 씌워서 DUDV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삭제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F가 로그에 마이너스 로그에 제곱 V 제곱 더하기 1, 2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로 풀었을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적분 영역이 그래서 아까 상반 구에서 그 R2의 그 디스크 유니 디스크로 이렇게 유클리드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이버전스 정리를 여기에서 지금 딱 적용을 하게 되면은 라운드 D 그러니까 요런 디스크에서 정말 경계만 가지고 적분을 하는 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알맹이만 빼오고 그리고 요 영역에서 수직인 어떤 그런 n 벡터를 내적을 해서 이 단위 길이 이 곡선의 단위 길이 dt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는 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f를 아까 f가 이거였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닛 디스크의 경계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단위원이죠. 그래서 코사인 t랑 사인 t랑 이렇게 감마 t를 4개화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얘 노멀 벡터장을 구해보면은 지금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코사인 t, 사인 t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마의 닷의 절대값 구해보면은 얘도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나오니까 룸취해보면은 그냥 1이 나오게 돼서 결국에 지금 얘가 그레디언트 F에다가 그, 요, 뭐라 하죠? S1? 그거를 넣은 게 되고 거기다가 내적 N 그 S1의 수직인 이 벡터장을 내적을 한 거에다가 지금 얘가 DS 요 감마 닷의 절대값의 DT 근데 얘가 지금 1이니까 얘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내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1이 돼서 결국에는 이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구했던 거는 어퍼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상반구였으니까 이 나, 얘에 대해서 이 파이가 나오니까 이 나머지도 이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쪼개서도 했으니까 두 배 취해주면 4파이가 나오게 돼서 아 진짜로 이게 되는구나를 확인을 해봤어. 저 엄타 저기 방금 그 삭제한 거에서 네. 다시 못 보는 거죠, 그 노트. 어, 그 아, 어떤 거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네.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뭔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아, 맨 위에 한 번만, 뭔가 흐름 한 번만 네. 조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냥 정말 그러니까, 별거 네. 일단 컨포머 매핑이 왜 나오게 된, 그걸 먼저 한 배경이 뭐였죠? 컨포멀 매핑이 얘에서 필요합니다. 그 가우스 공률을 이 라플라시안과 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그 리을 아, 방정식 조건을 보면은 2차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2차원인데 컨포멀 매핑일 때 그 아, 조건 두 개가 만족되고 얘가 뭐 얘도 조건이 뭐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렇게 라플라시안이랑 얘랑 신기하게 딱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또 정말 되고요. 네. 그래서 어, 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 그럼 저기서 F는 아까 G는 F 아이덴티티에서 아, 네. 근데 지금 G 앞에 붙은 요 함수가 지금 2에 이게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관례 같더라고요. 그 익스포넨셜 2의 F 얘가 지금 얘랑 대응이 돼서 F가 이 꼴로 나옵니다. 지금 G 네. F가 얘가 돼서 얘에다가 라플라시안을 취한 게 가우스 공렬이랑 이렇게 엮이게 돼서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의 요 녀석을 적분을 하는데 이 S2에서 그냥 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잡은 게 그 남극점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 남극점을 애초에 포함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적분을 하게 되는 거는 R2에서 적분을 하게 될 텐데 구 전체에서 그러니까 구 전체에서 정의된 어떤 그 그러니까 구 전체에서 면적분을 취하려면은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 취하려면은 구 전체에서 걔네들이 다 정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남극점이 빠진단 말이죠.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못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 이 제가 파라메트라이저를 잡은 것 자체가 구에서 요 빵꾸를 이렇게 풀어놓은 개가 되니까 사실 얘에서 접근을 한다는 게 R2 전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다이버전스 정리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이렇게 닫힌 이런 영역에서만 되는 건데 R2 전체에서 광활한 면적에서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반으로 쪼개주는 거죠. 이렇게 이 빵꾸 뚫린 데를 포함하지 않고 정말 여기에서 싹 매끄럽게 다 되는 거를 이 디스크랑 알투에 닫힌 어떤 영역 디스크랑 잘 매핑을 시키는 게 등갑 사상이다 보니까 걔로 잡아서 이제 여기 안에서만 다이버전스 정리를 쓰면 요 영역 그러니까 얘 경계 그리고 얘 분말 벡터장 그리고 얘를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이 디스크에서 접근을 하는 네, 라운드 D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뭐,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미상시간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다이버전스 정리 한번 써봤다 이 정도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예전에, 저희 미적분 레벨 연습을 막 시작했을 때, 조건희 교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그때 한참 얘기하다가, 약간 그 그린 정리랑 스톡스 정리를 좀 같이 묶고 보통 가고, 다이버전스는 좀 따로 묶어야 되는데, 다이버전스를 볼 때 보통 라플라시안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관점에서 뭔가 좀 연결점이 있어서 다이버전스를 볼 때 라플라시안을 보게 될 거라고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시가 2차원 공면 예시가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는 도고, 하나는 토러스인데, 토러스에서도 이런 그런 컨포멀 매핑이 혹시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면 항상 컨포멀 매핑이어야 저 리우비리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각이 좀 틀어져도 뭔가 저런 비슷한 계통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토러스가 혹시 컨포멀 매핑이 일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 프로세스 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되는데요. 네네. 네, 이게 이거를 이관점으로 보려면은 그 g가 어떤 함수 곱하기, 그러니까 이 g가 이제 얘랑 똑같고 얘랑 죽는 그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얘를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그 매개와 어떤 파라미테이션, 토러스의 파라미테이션을 찾아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얘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 R3에 매핑된 토러스를 그 파라미터리제이션 해서 그 매트릭을 구하면 그 대각선 선분 살고 이쪽은 죽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좀 추후에 한번 시도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재밌는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우시안 커베처가 사실 아직 그 매트릭지에 어떤 연관들이 있는 게 잘 안 와닿아서 뭔가 그 부분을 좀 추후에 공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네, 백지영 선생님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그 좀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위상수학과 좀 연관을 지으려면 그 오일러 지수 그 삼각형 그거를 조금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우스 공률 적분했을 때 4파이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4파이가 나오는지 계산으로 통해서 보긴 했는데 왜 4파이인지 잘 모르겠긴 하네요. 네, 뭔가 트라이앵귤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걸로 같아졌던 것 같은데, 음, 뭐 저도 지금 아이디어는 없어서 추후에 좀 계속 이걸 보면서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명서준 선생님께서 이제 시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네, 들리시나요? 네. 이번 주에 그린 정리랑 스톡스 정리를 그 사각형 세팅에서 진짜 원배리어블 FTC만으로 한번 해보는 걸 해봤고요. 그리고 그 관점을 토대로 다시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들을 다시 그린 정리랑 스톡스 띠어럼을 언베리어블 FTC만으로 봐왔던 그 관점을 그대로 저희 리만의 복수에서 과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서 그 저희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네, 시작을 하면은 먼저 이제 사각형일 때 이제 그린 정리를 먼저 볼 건데요. 사각형이 먼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XY 평면에서 이제 X는 저기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 있는 이런 직사각형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이제 벡터장은 이제 X 성분이 P, Y 성분이 Q라고 해놓고 그럼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그림 정리는 이제 요거라는 거를 이제
익숙히 다들 이제 아실 거고, 뭐, 요쪽에 대응되는 친구가 사실 이 벡터장의 컬이라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하고, 이제 이쪽도 사실 이제 F의 선적분이다라는 것도 이제 모두 조금 친숙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 부분에서 뭘 볼 거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적분이랑 여기에 대한 적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럼 여기에 얘 적분이랑 얘 적분이 뺀 게 정말 얘 선적분이랑 같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먼저 라운드 Q에 대해서 여기 요 사각형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냥 여기 직사각형 세팅은 굉장히 편하니까 여기 이 적분을 x는 a부터 b까지, y는 c부터 d까지 적분하는 걸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dx, dy로 쓸 수 있겠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에 대해서 원베리어블 ftc를 쓴다면 얘가 지금 x에 대해 그 저기 q를 x에 대해 편미분한 친구니까 얘의 안티데리버티브가 q라는 거는 알고 여기서 저기 x에 대해 원베리어블 ftc를 해주면은 여기 x가 b일 때, x가 y일 때 이렇게 원베리어블 ftc를 적용하면 요 적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여기 라운드 y, 라운드 p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주면은 네, 이 친구는 이제 y에 대해 먼저 해주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이 네, 이쪽 부분을 원베리어블 ftc로 바꿨으면은 이쪽에 대한 적분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팅을 해놓고 이제 여기 F에 대한 선적분을 해볼 건데요. 네. 이제 선적분을 하려면 여기 여- 이 사각형에 대한 이 사각형의 이 저기 바운더리에 대해서 선적분을 할 건데 이 선적분의 그 영역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 네 개로 나눠서 여기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R3, 여기를 R4로 해서 이 라운드 R에 대한 선적분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R1을 보면 지금 Y는 고정시켜 놓고 Y는 C였죠, 밑에가. Y를 C로 고정시켜 놓고 X를 매개변수 T로 놓은 다음에 X는 여기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친구니까 그러면 여기 R1T를 이렇게 T, C로 두면은 이제 DR1은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친구겠죠. 그럼 이제 T, C를 이제 T에 대해 미분하면 1, 0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자리에 여기 1,0이 들어오고 어, 네.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제 네. 똑같이 PQ가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제 네. 요쪽 부분이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똑같이 R2랑 R3랑 R4에 대해서도 똑같이 매개와 구해주고 미분해주고 매개와 구해주고 미분해주고 매개와 구해주고 미분해줘서 네. 여기 부분을 이렇게 여기 부분을 요렇게 여기 부분을 요렇게 여기 부분을 이렇게 네, 먼저 풀어서 써주면은 여기 첫 번째 대한 거는 여기 P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요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기 Y는 D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 네, 여기 B에서 A로 가야 되니까 매개화를 할 때 마이너스 T로 매개화를 해놓고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가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를 이제 여기로 넣게 되면 이제 B부터 A로 가는 그게 나올 거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적분은 이제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살아남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P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고 Q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T끼리 먼저 이렇게 합쳐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여기 적분 구간을 한번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Q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뒤에 자리를 그 매개 변수 t를 그냥 y로 그냥 바꿔 쓰고 여기 p에 대해서는 그냥 x로 그냥 바꿔 쓰면은 네. 이것 빼기 이것 빼기 이거가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데 그냥 저희가 쓴 거는 여기 원베리어블 FTC랑 여기 매개화에서 선적분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그림 정리를 그냥 진짜 원배리어블 FTC만 쓴 걸로 이제 한번 봐왔고, 그럼 이제 사각형에서 봤으면 어떤 걸 이제 또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사각형을 늘려보자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늘려보자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적분, 여기에 대한 면적분, 여기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뀔 거가. 그러니까 이쪽 전체에 대한 면적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면적분, 여기에 대한 면적분, 여기에 대한 면적분을 하고 싶을 텐데, 또 그럼 또 각각에 대해 저기 그림 정리를 또 적용해주면 여기 또 반시계, 여기 또 반시계, 여기 또 반시계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 이쪽이 이렇게 다 상쇄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이런 바운더리만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에서도 그림 정리가 잘 적용된다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임의의 영역 아래서는 그냥 사각형을 엄청 잘게 나눈 다음에 엄청 잘게 나눠서 저 작은 사각형들에 대해 전부 다 FTC를 적용해 주면은 이제 저 약간 바운더리만 남게 될 거고 저 구간들을 약간 무한대로 보내서 사각형을 엄청 작게 만든다면은 진짜 요런 바운더리만 남겠구나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네, 들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톡스 디어럼인데요. 네, 이제 스톡스 디어럼은 이제 저기 3차원에서 보는 그림 정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네, 이제 3차원에서 네, 직육면체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직육면체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X축은 A부터 B까지, Y축은 C부터 D까지, 그리고 여기 Z축은 E부터 D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벡터장을 PQR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거는 네, 이 친구를 이제 보여보겠습니다. 먼저 어, 네, 네, 여기 이 S가 여기 각각의 면일 때도 보고 이 전체 중립면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음. 어, 네, 일단은 만약에 이 S를 여기 이 직육면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 직육면체에 대해 적분을 해주는 거는 이 직육면체의 각 6개의 면에 대해 적분을 해주고 더해주는 거랑 똑같겠죠. 네, 그러고 이제 여기 각각을 이 면을 여기 이 S1에 대한 매개화를 T1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면적분을 우리가 많이 훈련을 해왔던 그 매개화를 했을 때 면적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을. 네.
그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각각 각 면에 대해서 3차원일 때 각 면에 대해서 이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S1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S1 같은 경우는 먼저 그 매개화를 풀어서 면적분식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 이때 T1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S1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 부분이니까 X를 B로 고정시킨 거죠. X를 B로 고정시키고 Y를 네, 네, Y가 여기죠. 네. Y를 C부터 D까지, 네, C부터 D까지, 그리고 Z를 E부터 D까지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매개화를 이렇게 잡아주고, 네, B 고정, 그리고 Y랑 G 살려놓고, 그 다음에 각각 Y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편미분 한 거, 그리고 저기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다음에, 네, 여기 컬도 이렇게 구해주고, 네, 이거를 쫙 전개를 해주면은 여기 앞부분만 살아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거고, 요것도 풀어서 그냥 요거 따로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여기 각각에 대해 원베리어블 FTC를, 여기 이제 G 먼저 해야겠죠. 원베리어블 FTC를 적용해 주게 되면 이제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여기 3차원에서 이 식이 정말 저 S1의 바운더리의 선적분이랑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여기 S1에 대한 그 면을 여기 네 개의 또 성분으로 나눠서 네, 각각의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제 어떻게 잡을지 각각 저기 이제 상상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네, 요거를 이제 그 모든 R1, R2, R3, R4에 대해 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해준 다음에 똑같이, 네, 이걸 딱 다 적용해 주게 되면은 그 요 S1에 대한 저 선적분이, 바운더리 S1에 대한 선적분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이 꼴이 결국 여기 있는 이 적분식이랑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1에 대해서 컬 F를 적분하는 것은 바운더리 S1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똑같이 S2에 대해서도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의 이런 각 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스톡스 정리 뭐 2차원 평면이니까 뭐 그림 정리라고 말해도 되겠죠. 뭐. 네, 하여튼 각각의 평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그 저 이 띠어럼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저 정육면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를 이제 보면은 이제 정육면체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6개의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고 더할 건데, 이 또 각각의 이 면적분이 그 바운더리에 대한 선적분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여기 앞쪽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게요. 여기 이 각각의 세 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기 반시계 방향으로, 네, 바운더리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바운더리가 하나 나올 거고, 여기도 반시계 방향으로 바운더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이 세 면에 대해서 선적분을 했을 때 남게 되는 그 경로는 여기 상세되고 여기 상세되고 여기 상세되니까 지금 이런 이런 경로만 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는 여기 점선으로 된
우리 CI는 안 보이는 뒷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또 여기 반시계 방향, 그리고 여기 반시계 방향, 네, 요쪽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쪽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경로만 남게 되냐면 여기도 여기 상쇄되고 여기 상쇄되고 여기 상쇄되니까 네, 이렇게 경로가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를 각각 선적분했을 때 남는 경로가 뭔지를 확인해 보면은 서로 똑같은 경로인데 반대 방향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6개의 면에 대해서 다 선적분을 해주고 남는 경로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0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옛날에 저희 그 미적분 훈련을 하기 전에 저기 막 그 뭐죠? 그 메이어 비오토리스 그 가지고 막 호몰로지 같은 그 드럼코 호몰로지 막 계산할 때 옛날에 구의 바운더리가 없다는 거를 이용해서 막 적분값이 0이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여기 그게 여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닫힌 어떤 그런 국면에 대해서는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분할을 여기 각각 뭔가 분할 여기 구간을 나눠서 각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뭔가 FTC 하면은 결국 남는 그런 곡선이 남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정폭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거를 뭔가 이런 데서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만약에 직면체 일부가 좀 열려 있었다면은 뭔가 이런 게 뭔가 잘 성립이 되는 걸 이제 좀 뭔가 다뤄보시죠. 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4번인데요. 네. F가 Y, XZ 1. 네,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졌고 어디서 적분을 할 거냐면 얘에 대한 이 컬 F를 여기 S1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컬 F 구하고 어머나 원래 같으면 그냥 컬 F 구하고 그냥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잡아서 그냥 여기 저기 각각 미분한 거 크로스 프로덕트 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식 따라서 쭉 적분했을 텐데 이렇게 보지 말고 진짜 사각 분할을 해서 원배리어블 FTC만 가지고 한번 네, 풀어 보고 싶어서 해봤는데요. 네. 먼저 얼마나 나눌 건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얼마나 나눌 건지를 저기 일단 라지 n으로 잡겠습니다. 그러고 파티션을 할 건데 약간 저희 해석 개론에서 약간 리만 적분하는 거랑 약간 그 좀 비슷한 느낌으로 네, 여기 먼저 이 I2에 대해서 네, 약간 이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각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사각 분할을 했을 때 이 구간은 n분의 2가 되게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고 여기서 i, j 인덱스를 뽑아올 건데 어떤 걸 뽑아올 거냐면 이 사각 분할을 해놓고 그 영역이 S1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대충 이런 애들이겠죠? 네, 네, 대충 이런 애들. S1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인덱스를 뽑아놓고 그런 인덱스만 가지고 그런 인덱스만 가지고 다시 영역을 합친 거를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SN이 나타내는 거는 이 원에서 약간 요런 부분은 빠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겠죠.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네. 그러고 이제 그대로 적분을 할 건데
그럼 이제 SN에 대해서 커레프를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SN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SN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는 거는 그냥 여기 IN에 있는 모든 IJ에 대해서 RIJ들 각각을 면적분을 해주고 더하는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사각형 영역이기 때문에 사각형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원베리어블 FTC만 가지고 그린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그린 정리를 저희는 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뭐 바이 그린 티어럼 혹은 뭐 원베리어블 FTC 약간 이렇게 뭐 써도 되겠죠. 네. 그러면 또 이거를 이 사각형 바운더리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분을 하냐? 선적분을 하냐? 또 이렇게 네 개로 나눠줍니다. R1, R2, R3, R4에 대해서 나눠주고요. 그러면 이제 네, R1에 대해서는 Z는 여기서 다 0이고요. R1에 대해서는 이제 Y를 고정시켜 놓고 T를 움직이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만 남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F에 벡터장에 여기 Y 성분 보면 여기 Z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FRT를 할 때 여기 Y 성분이 다 날아가요. 여기 지금 Z가 0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남냐면 여기 R1이랑 R3에서만 이게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R1이랑 R3에 대해서만 남는 거를 이렇게 딱 써주고 얘를 객분을 이렇게 좀 네, 같이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xi 플러스 1 빼기 xi 곱하기 yj 플러스 1 마이너스 yj인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죠. 네. xi 플러스 1에서 xi 이 길이 또 이 길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썸을 해주면은 결국 SN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값은 SN에 대한 영역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이 원에 대한 그 영역이 나오겠죠. 네, 이거는 저기 네, 조금 N에 대해서 좀 그 엄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약간 가시적으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영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적분값을 n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5번도 해봤는데요. 5번은 조금 똑같은데 좀 까다로웠는데 계산이.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벡터장에 대해서 이제 여기 네, 요쪽에 대해서 어, 잠시만요. 이거 제가 문제를 파라볼로이드가 아니라 저기 저기 그 구의 위쪽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풀었던 걸 다시 보니까 이렇게 풀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요것도 원래 풀려면 이렇게 풀었을 텐데 뭐 똑같이 마이너스 파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풀지 말고 여기 또 사각 분할을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차원에서 알고 있는 거는 3차원의 그 면에 대해서만 그린 띠어럼 혹은 스톡스 띠어럼을 적용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분할해야 하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뭔가 말이 안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그 구에서 적분할 때 매개화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뭔가 매개화를 해놓고,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매개화를 해놓고, 요쪽을 사각 분할을 해주면은, 여기서 사각 분할을 해주면, 여기서 사각 분할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은, 이 매개화를 한 상태에서, 여기 그 코오디네이트가 되는 이 평면에 대해서 사각 분할을 했을 때, 요쪽을 보내는 곳이, 여기 SJ라고 했을 때, 이 SIJ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면은, 이제 또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제 공면 위에서 이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번 보여볼 건데, 네, 이게 좀 많이 복잡했고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는 거는 똑같이 뭐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적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를 선적분을 하는 거는 또 저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요거를 선적분하는 거랑 똑같고, 그러면은 얘를 각각 이렇게 봐서 좀 D세타랑 D파이를 떼어놓고, 이때 이 D세타 앞에 있는 친구랑 즉 얘네들이 일형식이잖아요. 일형식 앞에 있는 이 개수들을 이제 벡터장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응되는 벡터죠. 그러고 이제 여기는 적분하는 곳이 라운드 RIJ인데, 얘는 이제 요 이런 단위 분할한 사각 분할한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에서 원배리어블 FTC를 쓰면 그린 띠어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아까 보였으니까, 그러면 이 벡터장 PQ에 대해서 그린 띠어럼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가 요거였고, R이 뭐야 이거 Q. 네, Q가 요거였으니까 요걸 그냥 여기 대입한 거를 여기다 써주고, 여기서 이제 곱미분을 한번 해요. 얘에 대해 곱미분 한 거 요거, 그 다음에 얘에 대해 곱미분 똑같이 곱미분 하면은 여기가 날라가고 똑같아서, 그러면 얘만 남는데, 이때 또 F가 원래는 X, Y, Z를 머금고 있고, 이 X, Y, Z가 요 파라미터레이 여기 이 매개 변수 얘네를 먹기 때문에, 여기서 체인을 적용해 주게 되면은 F를 이제 이 친구는 체인룰에 의해서 X, Y, Z에 대해 한 번씩 편미분 해주고, 이제 얘에 대해 이렇게 편미분 해주는 게 그런 꼴이 나올 거고,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체인을 똑같이 적용해주고, 그런 다음에, 네. 이때 F는 사실 또 PQR이라는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요게, 이런 여기, 이 성분이 세 개 가지고 있는 요런 벡터가 될 거고, 네. 알세타도 똑같이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좀 많이 어지러운데, 요 식을, 아이고, 네. 요 식을 이제 그 매트릭스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P를 X로 편미분한 거를 이제 PX로 써주고, 요걸 이제 다 전개를 해주면은, 어, 이제 얘랑 내적이 되는 친구는 얘랑 얘를 곱한 거겠죠. 네. 그럼 이제 PX, 여기 X 편미분한 거에다가 이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를 전개를 쫙 해주고,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얘를 다시 또 내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이게 요쪽이 컬 부분이고 요쪽이
여기 저기 그 매개화를 현미분에서 이제 저기 크로스 프로덕트한 여기 노멀 벡터 부분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면에 대해서도 파라미트라이제이션한 공면에 대해서도 네,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파라미트라이제이션한 공면 위에서 이제 단위 사각 분할을 해서 여기 이 단위 사각형에 대해서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이 벡터장에 대해서 이 벡터장의 컬을 이제 반구 위에서 이제 적분하는 거를 해보면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네, n등분을 해주고요. 네, n등분을 해주고 네, 이 컬을 반구 위에서 적분을 해준다는 거는 또 아까랑 똑같은 뭔가 그런 논리로 Sij 각각의 Si의 J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고 그때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똑같겠죠. 근데 이 Sij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는 또 우리가 증명했던 그거에 의해서 이 라운드 Sij를 선적분해 주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각각에 대해서 다 반시계 방향을 다 생각을 해줄 건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반시계 방향 되면 여기 사라지죠. 여기 삭제되고 여기도 여기 상쇄되고 여기 다 상쇄되거든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결국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네, 여기만 남게 돼서 결국 선적분을 그냥 이 직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선적분을 해주면은 네, 그냥 똑같이 매개와 잡고 선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저기 리만의 복수해석 문제들을 도대체 원베리어블 FTC로 어떻게 이 문제들 자체가 왜 원베리어블 FTC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푼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네, 약간 묵은 때를 약간 씻어내는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네, 코멘트 계산 너무 재밌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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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거 다 분할해서 일일이 다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잡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공면도 공면도 이거 얘를 여기까지 내리는데 이게 좀 잡아내는데 좀 오래 걸렸고 네, 그냥 그냥 완전 상상만 하던 당했습니다. 건데 직접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쪼개서 네, 뭐 저도 증명은 다 쪽에서 하겠거니 했는데 직접 거의 증명을 하신 셈이라 가지고 그리고 그 면적 요소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 에리아 S가 나오는 게 조금 아, 어딨지? 여기요. 네네네. 네네네. 이게 그냥 컬레프랑 그 선적분 관계만 봤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데 음 그냥 S의 그 면적으로 된다는 게 조금 살짝 그냥 보면 비자명해 보이는데 그냥 직접 해보면 또 그렇겠구나 싶고 근데 또 선적분 결과로 이게 또 면적이 나온 거여서 이게 왜 음, 면적이 되지? 약간 그게 조금 식을 보면 알긴 알겠는데 어 좀 네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이 벡터장에 좀 의존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혹시 벡터장 달라지면 또.
벡터장이 뭐였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벡터장, 네. 아, 네, 아,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여기 Z 들어가서, 저기, Y 성분이, 여기서 이게, 여, 얘랑 얘가 아예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아, 그렇네요. 아, 네네. 이게 약간 그냥 직사각형을 이렇게 쪼개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 곡면을 그 매개화한 상태에서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쪼갤 수 있다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어떤 계산이 더 점점 복잡한 단계로 구체화되어 가는 게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좀 그런 감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곡면만 생각했으면은 저 매개화된 곳에서 저 직사각형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미 R2나 R3에서 이거를 한번 생각하고 가니까 뭔가 이게 저런 계산을 해야겠다로 네. 왠지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러네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하지 했으면 이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걸 했기 때문에 약간, 어, 네. 뻔뻔한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께서 재밌는 계산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좀 계산들 따라가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손으로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다음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제, 사실 이번 메인 스터디 때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드랑코 호몰로지를 계산을 해서 약간 위상적인 상황들을 보려고 할 때 이제 미분 형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우선,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세팅이었던 약간 이런 유클리드 공간들에 대해서는 안 다뤄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좀 이 단계에서부터 한 다음에 다시 제가 계속 하고자 했었던 구나 토러스로 좀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계산을 좀 시도를 해봤고,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언제 언제 클로즈드 원폼이 이그젝트가 되는가를 이제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은 상상된다. 모든 Rn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계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클로즈드 원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어떤 표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Rn에서의 원폼이고 이때 d 오메가는 0이 되는 오메가를 이제 클로즈드 원폼이라고 하고 이그젝트 원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w가
그러니까 이제 Rn에서 R로 가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W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이제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한 게 이 원폼이 될 때 이런 원폼이 이제 이그젝트 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그젝트 원폼은 항상 클로즈드가 되기 때문에 D를 두 번 취하면 이거는 항상 돼서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 원폼인 것들 중에서 이그젝트가 아닌 것들을 찾아서 그거에 약간 차원을 보는 게 그 드랑 코오몰로지의 계산 정의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아직은 저도 이게 어떤 위상적인 의미를 어떤 걸 주는지는 좀 감을 못 잡았지만 적어도 RN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해봤고요. 사실 그 메인 스터디 때도 나왔었는데 R1의 경우 R1의 경우는 그냥 그 원폼은 그냥 모든 의미의 원폼은 FDX 이렇게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항상 이게 성립하니까 모든 모든 원폼은 클로즈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베리어블 FTC에 의해서 만약에 fx라는 거를 0에서부터 x에 뭐 ft, dt 이런 식으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df가 fx, dx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R1에서는 어, 모든 원폼은 클로즈드이고 이그젝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원베리어블 FTC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R1은 되게 간단한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만약에 R2로 이제 이 경우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consider a closed one form 어떤 closed one form을 뭐 fdx 플러스 gdy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f랑 g는 R2에서 R로 가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그러면 이때 언제 이 오메가가 이그젝트인가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먼저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 오메가 이그젝트인가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펑션 w가 미분 가능한 w가 있어가지고 이 w가 오메가가 되면 되고 이 말은 어 dw를 풀어서 쓰면은 이 dw라는 거는 요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어떤 w라는 게 있어서 w를 x로 미분한 게 f가 되고 w를 y로 편미분한 게 g가 되는 그런 w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클로스드라는 조건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d 오메가는 0이기 때문에 d 오메가를 쓰면은 음, 이 오메가는 라운드 f 라운드 그냥 빠르게 쓰면은 사실 그 컬이 되거든요. 계산을 써보면은 요거에 이제 요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d 오메가가 0이라는 건 요게 0이라는 거니까 정확히는 이제 g를 x로 미분한 것과 f를 y로 미분한 게 이제 같다.
오메가를 이제 fdx 더하기 gdr라고 썼을 때 이런 거라고 이제 이 조건을 우리가 클로즈의 조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라지 W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인데, 우선은 그 이제 변수가 두 개지만 그 1변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첫 번째 변수만 먼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제 어, 요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그 어떤 1변수에서처럼 f를 이제 x 자리에서 만약에 미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이제 뭐 우선은 w는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이렇게 놔두면 만약에 여기 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있을 텐데 우선은 이런 폼으로 놔두면은 이 앞에 텀에 대해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은 딱 fxy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y는 지금 이거는 좀 픽스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요 폼에 대해서 만약에 y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어 그 이게 지금 g가 나오도록 하고 싶은데 이 텀을 이제 y로 미분했을 때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뒤에 물결에 들어가는 텀을 좀 조정을 해서 w를 찾아주는 전략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 이 앞에 저 적분식을 미분을 해보면 사실 이 f는 40번 미분 가능하고 0에서 x가 그 컴팩트한 클로즈드 인터벌이기 때문에 이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적분과 미분의 순서를 쓸 수가 있고요. 뭐 정확한 증명은 음 약간 도미네이티드 컨버전 시어렘 같은 적분의 극한 정리 같은 걸 써서 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 사실 왜냐면은 이 적분식 안에 여기서는 t에 대해서 뭔가 이거 적분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클로즈드라는 조건에서 이런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러면 사실 이 df 오버 dy를 사실은 dg 오버 dx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에 대한 g에 대한 편비분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g, x, y 마이너스 g, 0, y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w를 우리가 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이 앞에 있는 요, 요 적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f가 그대로 fxy가 나왔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g가 나오는데 그다음 빼기 요 텀이 있었으니까 요 텀을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 텀은 x에 대해서는 무관한 식이니까 앞에서 요거를 이렇게 미분하는 거에 문제도 안 생길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w를 인테그레이션 오브 어 0에서 x까지 f의 t, y의 dt 그다음 더하기 음 어, 잠시만요.
아, 이거를 이제, 저, 말이 좀 헷갈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아이고, 말을 조금 헷갈리게 했는데, 요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제 요게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은, 어, 얘를 g에 만약에 0에서부터 y까지 하고, 0, 뭐, s라고 할까요? s에 이제 ds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뒷부분은 g에 대한 적분은 이제 x에 대해서 무관하니까 요거는 fx, y가 나올 거고, 이걸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음,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미분식이 요 위에서 봤던 요것대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gx, y 마이너스 g0, y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뒤에 이제 요 부분은 플러스, 이거는 그냥 그 원베리어블 FTC에 의해서 g0, y가 나오니까 이 부분이 삭제가 돼서 gx, y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w를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R2에서의 원폼 오메가에 대해 항상 dw는 오메가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원베리어블 FTC인데, 근데 이 모양을 잘 살펴보니까 이거를 Rn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어떤 적분으로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변수는 0으로 놓고, 그 다음 변수를 두고 적분을 한 걸로 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랑 클로즈드 원폼의 뭔가 계산들을 섞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R3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R3의 경우에는 이제 원폼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클로스드 원폼이니까 d 오메가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써보면, 지금 시간상 계산은 생략을 할 텐데요. 이걸 쓰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는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음, 요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클로스드라는 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포맷을 정확히 하면은 그 Rn에서 원폼이 클로즈드라는 거는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R3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W를 컨스트럭션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나? 그냥 그 여기에 생긴 거랑 똑같이 컨스트럭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W를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0에서부터 X1까지, 맨 첫 번째는 어 그냥 다 T라고 쓰겠습니다. T, x2, x3를 dt, 다음에는 f가 아니고 f1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2를 첫 번째 변수는 0으로 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고,
마지막 변수는 x3를 그대로 넣는 거를 dd로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함수에 대해서 0, 0, x 0, 0, 이제 tdt를 놓고 적분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긴 w 함수에 대해서 이 w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우선은 잠시만요. 요거를 i1, 요거를 i2, 요거를 i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을 x1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하면은 그냥 f1의 원베리어블 ftc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요 적분에 대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쓸게요. 만약에 이 i1을 x2에 대해서 한다면 x2고 0에서부터 x1에 f1t dt인데 다시 여기서도 적분 순서를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 적분 순서가 바뀌는데 미분이랑,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클로스드 원폼의 조건에서 이제 요걸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꿔주면은 0에서부터 x1에 이 f2의 dx1으로 바꾸고 tx2, x3의 dt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적분을 하면 f2의 x1, x2, x3 마이너스 f2의 0, x2, x3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i1을 x3에 대해서 또 적분을 하면은 음,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또 바꿔가지고 바꿔서 쓰면은 바꾼 다음에 클로스드 원폼의 그 정의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f3의 x1, x2, x3 마이너스 f3의 0, x2, x3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산이 이렇게 좀 써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di1이라고 하는 거는 f1 dx1 더하기 f2의 이제 x1, x2, x3 마이너스 f2의 0, x2, x3의 dx2, 그다음 플러스 f3의 x1, x2, x3 마이너스 f3의 0, x2, x3의 d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논리로 i2, i3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게 되면 di2라고 하는 거는 어 di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f dx1에 대해서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f2에 대해서는 아마 0, 이거는 좀 해봅시다. di2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0이고, i2가 들어가 있으니까 0, 이 f2를 x, 네, d이니까 또 적분 순서를 바꿔주고, 요거는 적분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네요.
요거는 그냥 F2에 0, X2, X3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2에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고 또 적분 순서를 바꿔주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돼서 F3에 0, X2, X3 마이너스 F3에 0, 0, X3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di2라고 하는 거는 0, dx1 더하기 F2 0, x2 x3에 dx2 더하기 F3는 0, x2, x3 마이너스 F3 0, 0, x3에 dx3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i3는 그냥 F3에 0, 0, x3에 dx3가 돼서 어, 다 돌아와서 이 dw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di1 더하기 di2 더하기 di3가 돼서 음, 잘 보시면 di1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f1 dx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2 자리에 보면은 f2에서 이제 지금 약간 글씨가 너무 날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2 0, x2, x3에 이제 dx2로 묶을 건데 또 di2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저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f2 0, x2, x3에 dx2가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dx3 파트에 대해서는 그 i1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첫 번째 이 두 텀은 i1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i2에서 f3 파트 여기를 보면은 f3에 di2의 f3 파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3를 더하면은 이렇게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를 다 날리고 쓰면은 결국에는 f1 dx1 더하기 f2 dx2 더하기 f3 dx 이제 3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오메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뭘 보인 거냐면은 R3에서도 임의의 클로즈드 원폼에 대해서 W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그러면은 이 W가 오메가가 되는 그런 펑션 W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똑같이 RNA에 대해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임의의 RNA 원폼 오메가가 F1dx1부터 FNDXN까지 있는 원폼에 대해서 D 오메가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풀었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AJ 서로 다른 IJ 페어에 대해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처럼 적분 순서 바꾸는 계산을 그대로 쓰면은 W를 그냥 이 X2, F1, F2 그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fn 전부 0이고 마지막만 t이고 dt인 걸로 잡으면 이 w가 오메가가 된다는 거를 어, 확인을 R3일 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모든 RN을 매니폴드로 볼 때 모든 RN의 클로즈드 원폼은 전부 다 이그젝트하다라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W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한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공유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요 RN에 대해서 하는 거는 R3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서 뭐 수식으로 그냥 써서 하면은 뭐 이렇게 서메이션 기호를 쓰긴 해야 되지만 사실상 거의 똑같은 논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어 투폼이 언제 클로즈드한 투폼이 언제 이그젝트한지를 보는 것도 이제 RN에서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S1, S2에서 원폼이 클로즈드 원폼이 뭐고 그게 언제 이그젝트 해지는지를 아까 왠지 그 스테레오 지오그래픽 프로젝션을 가지고 평면으로 옮겨서 놀면은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S2에서의 폼의 정의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는 좀 그런 쪽으로 계산을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약간 시간을 좀 맞추려고 너무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우선 네,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구에서 원폼이라는 게 음, 그 구에 벡터장이 있고 그거에 듀얼을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벡터 하나하나마다 듀얼을 생각한 그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구에서 저, 정의된 네, 원폼이라는 게 뭐가? 사실 저도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가 항상 좀 어려운데 우선 제가 저번 서브 스터디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RN에서 약간 그 원폼을 그 벡터 필드 탄젠트 스페이스에 뭔가 듀얼 같은 걸로 잡아서 막 하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논리대로 하면은 이제 각 구의 각 포인트에서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의 그 듀얼 스페이스로서 뭔가 원폼을 정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 좀 익숙하지가 계속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보트 앤투 그 디퍼런셜 폼 온 알제브릭 토폴로지네. 아무튼 그 책에 보면은 매니폴드 상에서의 폼을 어떻게 좀 다르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정의를 약간 그 매니폴드를 구성하는 코디네이트를 잡아가지고 차트를 잡아서 걔네를 그냥 보낸 RN상에서의 폼을 모아둔 거를 그냥 폼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산이나 미분을 할 때는 그 코디네이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뭔가 이렇게 체인롤 같은 걸 추가로 더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원폼을 우선 보는 게 좀 더 계산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뭔가 그 원폼을 그 구를 어떤 스테레오지오그래픽 프로젝션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 상에서의 원폼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서 계산을 뭔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직접 좀 써보면서 하면은 한번 하게 되면은 뚫릴 것 같은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헷갈려요. 그러면은 이 구의 임의의 원폼이 이 평면 아까 보여주신 RN의 어떤 원폼이랑 대응이 돼가지고 RN에서도 이제 클로즈드는 이그젝트니까 구에서도 클로즈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네,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 구의 남극점이나 북극점일 텐데 그러면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원폼을 고텐 투 책에서는 어떤 딱 하나가 아니고 셋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 프로젝션에서 그러니까 남극점에서 쏜 프로젝션, 북극점에서 쏜 프로젝션 각각에 대해서 폼을 잡으면 두 개가 잡히잖아요. 그거를 모아둔 거를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한 페어로 해서 뭔가 셋으로 생각해서 폼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어 사실 그거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저도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양쪽 프로젝션을 두 개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어떤 루프가 북극점이나 남극점을 지나는 경우에도 안 지나는 반대쪽 프로젝션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실제로 접근을 할 때 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손으로 정말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혹시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부분 다시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놓쳐가지고. 아, 네. 아, 방금요? 네, 북극점에서 뭐, 어떤 선을 뭐 그렸을 때, 네, 아, 마지막 부분을 제가 놓쳐가지고. 사실 원폼을 생각했을 때, 어, 저도 이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원폼을 생각했을 때 이 원폼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보려면 결국은 해당 도메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를 생각하니까 구 위에 임의의 클로즈드 커브를 잡은 다음에 그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그 원폼을 적분했을 때 그 값들이 어떤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평면이라고 치면은 그 평면이라고 치면은 방금 제가 계산했던 결과가 이미 Rn에 대해서 모든 그 클로즈드 원폼은 이그젝트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베리어블 FTC for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의해서 모든 클로즈드 원폼을 Rn에 있는 임의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적분하면 항상 이그젝트니까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떤 구의 위상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는 거인 것 같은데 우선 구까지 안 가고 S1을 보면은 S1에서는 와인딩 폼이 잘 정의가 되는 폼이란 말이죠. 원폼이란 말이죠. 그래서 S1에서 사실 와인딩 폼을 그대로 S1을 토대로 적분을 하면 사실 0이 안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 자체가 약간 S1이 그냥 R1과 다른 어떤 위상적인 특징을 주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이제 S1에서의, 아, 말이 좀 꼬이네요. 와인딩 폼이, S1에서의 와인딩 폼이 우선은 클로즈드인지 클로즈드가 아닌 거겠죠. 왜냐면 클로즈드면은, 아, 이거 제가 우선 축적하는 거는 S1에서도, S1이나 S2에서도 클로즈드 원폼은 다 이그젝트일 것 같은데, RNS처럼. 그 프로젝션을 해서 보면은 RN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어,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좀,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좀 납득이 돼서 그 네. S1에서는 그러면 이게 와인딩 폼을 잡았을 때 제가 그 계산을 해봤을 때 클로스드는 맞는데 이그젝트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아크 탕젠트로 나타냈었잖아요. 근데 그게 XY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음, 네, 그래서 이그젝트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적분값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S2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네,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인 것 같은데, S1에서는 클로즈드 원 폼이지만 니그젝트 하지 않은 어떤 폼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그게 약간 S1과 R1의 위상적인 차이가 나타난 지점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S2에서도 S2는 R2랑 다른 거니까, 일종의 어떤 R2에 있는 R, 애초에 그냥 단순하게 R2는 컴팩트하지 않은데 S2는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다른 건데, 그런 거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지표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약간 추측처럼 해서 계산을 좀 그쪽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당장 S1, S2에서 원폼의 정의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써볼 수 있는 게 좀 목표긴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가 있을까요? 뭐, 저 말고도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좀 듣고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서준 선생님 계산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 스터디를 시작할 때 원래는 제가 연구하는 통계학적 분야에 뭔가 접목하는 걸 생각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아, 막 얼만큼 쓸모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위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불변량만 뭔가 어떤 위상적인 값만 단순히 그냥 살펴보는 거라고 좀 착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어떤 미적분 레벨에서의 계산들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많은 저의 편견이 많이 깨지기도 했고 많은 계산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거니 하고 지금 요새 재미 붙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딴 얘기인데 대학원 가서 요즘 그 박사과정 자격 시험 때문에 거의 고3 수험생활 하듯이 완전 시험 준비만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든데 근데 뭔가 그 와중에 뭔가 수술 스터디 공부하고 그런 게 약간 좀 환기도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서로 계산하거나 공부했던 거 공유하고 약간 그러는 게 약간 좀 요즘 좀 제 삶의 약간 낙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거 너무 내가 뭔가 네, 힘든 와중에 그나마 좀 약간 좀 다른 재밌는 거 막 찾아서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네, 그러니까 다들 또 열심히 해주셔서 또 네, 하여튼 다들 다 같이 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다들 많이 상황도 바뀌고 바쁠 시기들에 잘
같이 참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또 좋습니다. 힘내서 같이 이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이해를 하면서 할지 솔직히 저는 지금도 미지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의 그 로드맵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은 아니지만 조금의 연구를 경험했던 입장에서 야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한 거 그냥 끝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